안녕하십니까. 최영재 한국사입니다. 자, 2020년 지방지 9급 해설 강의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번 좀 같이 봐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비채경입니다. 여러분들 비채경. 자, 1번 보시면 밑줄 친 왕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미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사례에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거칠부 아니겠어요? 거칠부. 신라 6세기 거칠부 이 사람에 의해서 신라의 전성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 거칠부에 의해 신라 6세기 진흥왕 때 국사라는 역사책이 편찬되잖아요. 맞죠? 그럼 1, 2, 3, 4 중에 진흥왕의 업적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성덕왕이고요. 2번은 신문왕. 3번은 자 7세기 신라 선덕여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난이도는 쉬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죠. 광덕과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개경을 거쳐 황도라하고 제2의 수도 서경을 서도라 했다. 자, 요거는 고려시대 때 황제국을 지향했던 광종의 업적이죠. 광종. 그럼 광종 왕권 강화에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족과 공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1번에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경종 때부터 시정전시과를 시행했고, 자 3번 개경의 국자감을 설립했던 것은 유교 정치를 꾀했던 성종 때죠. 4번에 12목 설치 지방감 박연 향리제도 도입도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3번 가볼게요. 3번. 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대한매일 신보의 애국적인 논설을 썼고 유학개혁의 뜻을 담은 자 성리학 대신 진보 유학인 양명학으로 가자. 그래서 유교구 신론을 집필했던 거. 자, 유명한 인물 독립운동가 박은식의 여러분들 업적이죠. 박은식. 그래서 박은식은 자 이번에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통사를 저술했죠. 이 한국통사에서 얘기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역사를 국백과 국혼의 기호로 나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혼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고 3번에 실증주의 사학자 진단학회는 이병도 김원봉의 요청을 수용하여 조선혁명선을 작성해서 의열단의 선언문을 작성해 준 분은 신채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이어서 4번 가볼게요. 자, 가단체로 옳은 것은 일단 출처를 보세요, 여러분들. 출처가 밑에 1927년이지. 1927년 하면 유명한 좌우합작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신간회고 요거의 자매단체이자 여성단체가 뭡니까? 근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사료는 기출에 두어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는 조선 여성 전체의 역량을 공공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자 근회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2, 3, 4는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가볼게요. 자, 5번.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곳은 본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 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왜란이 김씨거처로 사용하면서 자,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었고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 했다. 아간파천 이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주요 건물로는 중화전, 함령전, 자, 석조전이죠. 자,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덕수궁이잖아요, 덕수궁. 덕수궁 석조전. 조선의 5대 궁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그치? 답이 이미 뭐 사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볼게요. 자, 6번.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군왕이 없으면 이 나라는 연맹왕국이 아니고 군장국가라는 거예요. 그죠? 군장국가. 자, 그리고 밑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나 10여 창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나라의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면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자주 약탈했던 나라가 고구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 6번은 어느 나라겠어요? 옥저죠, 옥저. 옥저. 그죠? 그래서 옥저의 정답은 민며느리제 1번이 되겠죠.
자, 2번 위만 나왔으니까 2번은 고조선이고 3번 천군 나왔으니까 재정분리 사만이죠. 그 다음에 4번의 마가 우가는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국왕의 제위기간. 자, 우리 조선 16세기 때 토지제도와 수치제도가 문란해진다 그랬고 이때 민생이 불안정해지면서 자, 밀란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밀란이 뭐라 그랬죠? 백정 출신 임꺽정이 난 아닙니까? 그래서 16세기에 어느 왕 때 일어났어요? 명종 때 일어났죠? 자, 그러면 명종 때 우리 역사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명종의 어머니 2번 문정왕후가 수렴청장하면 불교를 옹호했다 요거지. 그죠? 그래서 보우라는 사람이 등용되고 승려죠. 이 사람에 의해서 승과가 잠깐 부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1번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된 거는 선조죠. 자, 3번에 삼포해라는 중종이고 조광조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중종 때 살인파 조광조의 개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8번 가볼게요. 자, 8번. 자, 밑줄 친 이 부대입니다. 자, 이 사료는 이미 기출에 2번 나왔던 겁니다. 윤관이 아래기를 자,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세니 마땅히 군사를 쉬게 하고 군관을 길러서 후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마병이 많은데 우리는 보병이 많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그가 건의하여 처음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 자, 바로 우리 고려시대 때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죠. 그리고 예종이란 왕 때 별무반을 끌고 여진족을 토벌한 다음에 바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1, 2, 3, 4 중에 여진족과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정종 때 설치된 거는 광군이죠. 이건 거란 치입에 대비했고 귀주대첩에서 활약한 거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즉 거란의 3차 치입이죠. 4번 2군과 6위는 그냥 고려시대 때 중앙군, 지방군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중앙군이죠. 2군, 6위는 중앙군. 자, 이어서 우리가 9번 가보게요. 9번.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며 자, 사만의 종족이며 사만이,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돼 있었죠. 마한 일대에서 성장하여 마한을 흡수한 나라가 백제고 변한 일대에 성장한 나라가 가야고 진한 일대에 성장한 나라가 신라잖아요. 맞죠? 자, 갑니다. 지금의 고령에 있다. 아, 고령. 키워드네요. 고령. 자, 건원 원년에 그 국왕 하진은 사신을 보내 남제. 그죠? 중국 남조 국가인 남제란 나라하고 사신을 보내서 교류를 하게 됐던 나라입니다. 자, 이거 무슨 나라입니까? 가야죠. 가야. 정확하게 대가야예요. 대가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관산성 전투는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과의 전투고 결국 백제 성왕이 패하여 전사하게 되죠. 1번은 백제죠. 2번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했다. 독도 편입, 울릉도 편입은 신라 6세기 초 지증왕입니다. 4번 신라를 도와 낙동강역에 진출한 외를 격파한 것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3번 자 바로 가야의 영토 확장에 해당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이미 3번 선지는 자 경찰 기출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최근 거 푸신 분은 다 익숙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볼게요. 10번. 자, 10번이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바로바로 풀리진 않아요.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왕의 제위기간에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황. 좀 어렵죠? 그죠? 자, 대응이란 연호를 썼다. 수도를 중상동으로 옮겼다.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천손. 이건 제가 수업 때 엄청 강조하는 거죠. 이라 표현했고 당나라랑 친선관계를 맺었다. 자, 발해 누굽니까? 문왕입니다. 발해 문왕. 발해 문왕은 제가 어떻게라도 외우라 그랬어요. 8세기 중후반 이렇게라도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라도 적어도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 안 하고 공부하는 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 노급폐지는 그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고 관료절을 지급에 대해 노급을 폐지했던 건 누굽니까? 신문왕이잖아요. 신문왕. 자, 이렇게 연도 안 외웠어도
676년 7세기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했고 곧바로 이제 그 이후에 즉위했던 왕이 신문왕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신문왕은 적어도 몇 세기예요? 7세기예요. 7세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89년인데 적어도 7세기란 말이에요. 안 되죠. 자, 그다음에 2번 청해진 설치, 3번 삼대목 편찬. 각각 청해진은 828년이고 삼대목은 진성여왕이니까 888년입니다. 그러면 청해진하고 삼대목은 몇 세기입니까, 여러분들? 9세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너무 앞에 있고 그 두 개는 뒤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4번. 자, 4번. 독서산품가. 이거 무슨 왕입니까? 이렇게 그랬죠. 독서만 시켜서 원성받은 왕. 그죠? 이 원상 때 독서산품가는 788년이에요. 이것도 문제풀이 꼼꼼히 하시고 이것도 기출문제 때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출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좀 눈으로 보신 분은 조금 어렵긴 했어도 4번 고를 수 있었다. 아니면 뭐 사실 기본세도 다 연도 써 있기도 하고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 1번부터 9번까지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 일단 문왕이 8세기 중후반이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신 분은 사실 찍는 거예요. 못 맞춰요. 찍는 거. 내가 알고 맞춘 게 아니지. 근데 8세기 중후반이란 거를 이제 아시는 분은 1, 2, 3, 4 이렇게 보면서 분석하면서 정답 4번 골라낼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솔직히 뭐 문왕 때 누구다 뭐 이렇게 찍어주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이건 이제 그 공부 양에 따라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이어서 이제 11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그의 저술작으로 옳은 것은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양반전이라는 한문소설을 지어 양반사의 허구를 고발했고 또한 그는 한전론동을 암칩니다. 자, 한전론하면 성호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양반전 써 있고 또 상공업 얘기 나왔으니까 이 사람 중상학파 실학자네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중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사람의 농법서 중 유명한 게 뭡니까? 관홍소초죠. 그리고 관홍소초 안에 들어가 있는 부록편인 한민명전의에서 한전론을 제시했잖아요. 맞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북학이는 그의 제자 박제가고요. 의산문답은 홍대용, 지복유설은 이수광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자, 가시기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시기입니다. 자,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자, 이거 누구 때입니까? 세종이죠. 조선 세종. 세종 때 일본에 대한 강경책이죠. 자,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 일명 조세제도 공법이죠. 이것도 누구예요? 세종이에요.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문제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 2, 3, 4에서 세종대왕의 업적 딱 하나밖에 없네. 몇 번이에요? 농사직설이죠. 이게 만약에 그죠? 연도라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지는 않았네요. 그죠? 1번의 과전법 공포는 당연히 고려말 공양왕이고, 그러니까 앞이죠. 자, 이시의 반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이시의 난은 세조 때 이 반란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양소 폐지가 되잖아. 그래서 세조니까 뒤쪽이고.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은 태조 이성계 때죠. 그러니까 앞쪽이죠. 그래서 자, 세종대왕 정답 고르면 됩니다. 자, 이어서 13번 가봅니다. 13번. 자, 가시기 때의 내용을 고르랍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했다. 1881년 개화정책의 일환이죠. 당시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서 서양의 무기제조수를 수용하고 있었고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1차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우리가 일본에 1차 수신사 김기수를 보냈고 뒤이어 2차 수신사 김홍집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1, 2차 수신사 파견 결과 우리 조선 정부도 개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굉장히 중요한 거 1880년에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인 통리기무하문을 만들게 되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되셨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1번의 궁국기무처는 1894년에 1차 갑오개혁 때 개혁기구고 3번 홍범14조는 1차 갑오개혁이 끝나고 반포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 4번의 구본신참의 대학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이제 헌법이니까 1899년이죠. 전부 다 1, 3, 4는 영선사 파견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어서 이제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요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입니다. 아닌 것은. 근데 이미 이 유네스코 문제도 다른 직렬에서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기출 문제에서도 뒤쪽에 가면 유네스코 쫙 연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만 풀어봐도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의 종묘, 2번의 화성, 4번의 남한산성은 모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조선의 서울이었던,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도성은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뭐 그냥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 이거는 이 사료에 있는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연도가 몇 년이라고 써 있습니까? 1897년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 1896년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하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자 아관으로 여러분들 파천하지. 그래서 이때 일본의 위협은 좀 줄어들었지만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해집니까?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죠? 근데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시작으로 해갖고 각 국들과 최애국 대우 조항을 맺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애국 대우 조항을 앞세운 열강들의 이권 침탈도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죠.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1896년부터 1899년까지 활동했던 게 무슨 단체입니까? 독립협회잖아요. 독립협회. 그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뭐 했습니까? 1898년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만민공동회라는 민중집회를 통해서 러시아 등에게 넘어간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쳐나갔고 또 이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만들어서 그걸 저항해보려는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헌의육주를 올리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도만 봐도 당연히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만민공동회 열었다. 2번이죠. 2번. 독립협회입니다. 자, 보세요. 1번의 헌정연구회는 언제 나와요? 응? 러일전쟁 끝난 이후예요. 러일전쟁 끝난 이후.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제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뭡니까? 황국협회예요. 알겠죠? 그 한국협회는 오히려 독립협회를 해체시키는데 정부가 매수한 조직이잖아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운동을 벌였다. 1904년에 보완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 3, 4는 전부 다 이 제시된 사료 뒤로 간다고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사료와 연도를 잘 보시면 충분히 독립협회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료만으로는 잘 이게 캐치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밑에 1, 2, 3, 4 선지가 굉장히 쉬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2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번 가볼게요. 자, 16번 가봅니다. 자, 일단 사료 좀 봐볼게요. 자, 밑줄 친 그의 활동. 이미 이 사료는 7급 시험에서 이미 똑같이 나왔던 사료입니다. 경술련, 일단 1910년이라고 써있죠. 여러 형제분들이 모여서 총 6형제입니다. 만주로 갈 준비를 했다. 그는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인 자 동글뱅이죠.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제가 저 신흥자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민회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이 신민회란 단체가 특히 국외 활동은 뭐였습니까? 독립군 기지양성 아니었어요? 그러면 독립군 기지양성에 헌신하는 가장 대표자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우당, 이회영과 그 형제분들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가장 먼저 만들었던 조직이 뭡니까? 경학사죠. 그래서 경학사를 만들고 그 안에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나중에 이것이 바로 한족회와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1번의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2년이고요. 3.1운동 중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또 삼균주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한 거는 김구죠. 그러니까 이 4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고 3번은 3.1운동 이야기고 1번은 조선어 학회 사건, 일명 조선어 학회단체에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2번 고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답이 너무 명확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새 헌법입니다. 일단은 연도를 보세요. 밑에 1960년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1960년 4대 정 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이 부정선거 때문에 무슨 혁명이 발발하게 되죠? 4.19죠. 4.19. 맞죠? 4.19 혁명이 발발하게 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4.19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지 않아요? 그 허정 과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제 몇 차 개헌이죠, 여러분들? 3차 개헌이죠. 내각 책임제 개헌안과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개헌안이잖아요. 맞죠? 요거예요.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된 거는 1952년에 1차 발췌 개헌이고요. 2번은 1954년에 바로 4.45 입기헌 2차 개헌이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는 유신헌법이죠. 7차 개헌 유신헌법.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18번.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총평 때 얘기했었던 그나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2예요. 2. 알겠어요? 자, 봅시다. 다음 사건 이후. 이 이후를 안 읽으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이 사건 이후를 고르는 거야. 뒤쪽을 고르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개경을 떠나 개경이 써 있으니까 일단 고려야 여러분들.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 나왔잖아요. 그러면 홍건적의 일부 무리가 우리 고려에 쳐들어와서 2차례 봅니다. 2차례. 왕이 피난을 갔어요. 복주 안동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흥왕사의 변을 당해. 그게 무슨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공민왕이고. 이거는 기출에 5번 넘게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료는 여러분들 공민왕이고 공민왕 이후에 해당하는 사건을 고르래. 그럼 봐봐요. 2번이나 4번은 얘기 안 할게. 이거 다 알아, 여러분들이. 그제? 대몽왕쟁기 때야. 2, 4번은. 이거는 원간섭기 때도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1번 아니면 3번인데 잘 봐요, 여러분들. 3번. 기철일파를 제거하고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했다. 이것도 무슨 왕이야? 지금 국민왕이야. 그러면 지금 3번이 헷갈리죠? 자, 연도를 먼저 알려드리면 사료의 연도는 1361년이야. 홍건적 2차 치입으로 인한 피난. 그리고 3번에 요 공민왕의 업적은 1356년인데 이거 안 외워도 풀 수 있잖아. 맞죠? 물론 제 기본서에 공민왕 업적 제가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해놨어. 그거 보셔도 쉽고 안 봤다 하더라도 1번 봐봐. 1번. 자, 화약무기를 사용해 진포해전에 승리했다. 이거 누구 때예요? 1377년 우왕이죠. 우왕 때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했고 1380년 최무선이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섬멸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왕이 앞이에요? 공민왕이 앞이에요? 공민왕 다음에 우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헷갈려도 그냥 1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난이도 있다는 거는 이 문제를 제대로 못 읽으신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푸는 사람 분명히 있어. 이 사료 보고 공민왕이네. 3번 공민왕이네. 이렇게 간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 다시 보시면 이후였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 문제 이제 19번 가봅니다. 19번.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숙종 때 우리 환국이야, 환국. 자, 보세요.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가고 허적과 윤유 등이 처형됐다. 남인들이 역모 혐의를 받아가지고 숙종에게 탄압받았던 환국이 가장 먼저 배웠던 무슨 왕국이죠, 여러분들? 경신왕국이죠. 경신왕국.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봐 보세요. 자, 폐비되었던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됐고 노론소론이 정계에 복귀했다. 그 여파로 남인들은 몰락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숙종 때 세 번째 왕국이었던 무슨 왕국이죠? 갑술왕국이에요. 갑술왕국. 그러면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무슨 왕국입니까? 기사왕국 배우시잖아요. 기사왕국. 맞아요? 그러면 1, 2, 3, 4에서 여러분들 기사왕국이 뭡니까? 자, 바로 이 기사왕국 때 장희빈과 숙종의 자식이 자, 원자로 책봉됐고 세자로 이행하려 되죠. 그때 서인이자 노론의 대표였던 송시열이 이에 반대했다가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유배 가서.
처형이라는 그렇고 좀 유배 가서 사형 먹고 죽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사왕국이고 이 여파로 서인들이 탄압받고 다시 남인이 집권하게 되잖아. 맞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1번. 그리고 봐봐요. 2번. 예속 논쟁은 현종이고요. 3번. 정열이 모반 사건은 여러분들 선조야. 4번. 청의 요구에 따라 우리 조총부대를 파견한 거는 나선정벌이니까 효종이야. 이런 이씨. 그러면 지금 1, 2, 3, 4 중에서 여러분들 숙종이 몇 번밖에 없어? 1번이다. 그냥 숙종이란 것만 알아도 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를 너무 변별 있게 냈어요. 응? 그래도 조금은 변별 있게 내야지 이게 공부한 이 보람이 있는데 야, 이 너무했죠. 그치? 솔직히 말해서 18번 같은 경우는 변별 있게 좀 잘 낸 거예요. 알겠죠? 이 시험이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20번 봐볼게요. 자, 다음의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요것도 봐보세요. 가나다라입니다. 가나다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앞에 것만 그러면 끝나버려요. 자, 일단은 광복 직전에 1944년에 다 조선 건국동맹을 여운형이 만들었죠. 그리고 광복 직후 조선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으로 조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다예요. 끝났어요. 응? 문제 1초 만에 풀려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가 열렸고 우리 한국 독립과 관련된 4개 방안이 발표되죠. 자, 그리고 한국 독립을 위해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됐고 무기 휴회가 됐죠. 그래서 이승만과 같은 일부 세력들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단독 수립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중도파들이 뭉쳐서 만든 조직체가 좌우합작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나가 되겠고,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남북한은 이제 분단됐잖아, UNA에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제 제1대 국회 재헌국회가 1948년 5월달 조직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고 7월달에 바로 재헌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3번. 현대사도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좀 제가 해설을 어쨌든 해설지도 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업로드하기 때문에 자세한 해설은 이제 그때 보시고요. 일단은 좀 빠르게 또 이제 좀 컴팩트 있게 여러분들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 필요했던 문제는 2개였다. 자, 그래서 아까 몇 번이었었냐면 문 10번. 아까 여러분들 발의 문학 문제 기억나시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18번. 18번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게 실수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였기 때문에 아까 총평 얘기했듯이 정말 최저 90입니다. 최저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는 이게 아니나. 그죠? 이 정도 아닐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해설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좀 공부 방향을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